안녕하세요. 아침밥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수식어 시리즈 두 번째로 부정사구입니다. 구의 형태로 사용되는 수식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 중 하나로 우리에게는 무슨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사구가 수식어로 사용되는 방식과 이에 따른 해석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구의 수식어 기능은 위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용사적 기능, 요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 부르죠. 두 번째로 부사적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 부릅니다. 먼저 형용사적 기능은 명사를 부정사구가 뒤에서 꾸며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면서요, 부사적 기능과의 구분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세 가지 경우를 짧은 예문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이제 이 주어 동사 관계가 되겠죠. 수식받는 명사와. 먼저 주어 동사 관계를 보면 a friend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라고 해석되죠. 이것이 이제 친구가 나를 돕는다는 얘기죠. 이를 문장 안에 넣어서 보면 I need a friend to help me,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목적어 동사 관계를 짧은 예문으로 보면 a book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되겠죠. 즉 책을 읽는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read의 목적어가 book이 되겠죠. 이를 문장 안에 넣어서 보면 I need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목적어, 즉 수단의 의미를 갖는 목적어와 동사 관계를 짧은 예문으로 보면 an opportunity to learn skills, 즉 기술을 배울 기회. 다시 말해 기회를 통해서, 기회라는 것을 수단으로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죠. 이를 문장 안에 넣어서 보면 I need an opportunity to learn skills, 나는 기술을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 중 세 번째, 3번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따로 보면 자, I need an opportunity to learn skills. 자, 이 문장은 원래 자, I need an opportunity, I learn skills with an opportunity, 이와 같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뒷문장에 opportunity를 이용하여 수식줄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때 뒷문장의 opportunity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줍니다. 얘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 which는 꾸미고자 하는 대상 뒤에 옮겨 써줍니다. 그 다음 문장 가장 끝에 있는 전치사 with는 which와 원래 가까이 쓰였던 것이므로 which와 가깝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구조를 갖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관계사절은 opportunity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같으므로 관계사를 포함한 주어를 지우고 동사 부분을 부정사로 바꿔 써주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형용사적 기능의 해석은 뭐뭐할 또는 뭐뭐한으로 모두 같지만 부사적 기능과의 구별을 위해 모양 및 개념을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부사적 기능입니다. 먼저 부사라는 품사의 기능을 먼저 보면 첫 번째,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것은 동사를 꾸민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를 꾸며준다. 세 번째, 부사를 꾸며준다. 따라서 부사적 기능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들이 어떤 모양을 갖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는 부정사가 문장의 앞 혹은 뒤에 놓이게 되며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부정사를 놓고 꾸며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사적 기능의 모양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사적 기능은 위와 같이 세분화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문맥의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부사적 기능 예문은 자주 등장하는 것 위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목적 및 결과 중 목적의 의미를 먼저 보면 위와 같습니다. 자,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자, 위와 같이 끊어지겠죠. 뒤에 붙은 경우는 동사를 꾸미듯이 해석해주고, 문장 앞에 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결과의 의미를 보자면 위와 같죠. 문장들은요. 자, 이와 같으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목적과 같습니다. 근데 문장과 부정사가 and then이나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원래 주어가 같은 두 문장 중 하나를 부정사로 바꾼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위에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감정의 원인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문장은 위와 같습니다. 자, 보통 감정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데, 감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직접 수식한다고 보면 되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내용 이해는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즉, sorry 해, 왜, to receive your letter 해서, afraid 해, 왜, to treat her 해야 해서, surprised 해, 왜, to hear the news 해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이와 같겠죠. 자, 기본적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및 부사를 꾸민다고 보면 되고요. to 형용사 부사,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되겠죠. 그리고 enough to와 같이 수거 형태를 이루기도 하면서요. 형용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는 뭐뭐 하기에로 해석하는데, 자, difficult 해, 뭘 하기에, to understand 하기에, 이렇게 되겠죠. 자,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는 너무 형용사 부사하여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하는데, 자, to sick 해, 그래서 to nurse him 할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자, enough to는 충분히 뭐뭐 할 만큼으로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smart enough 해, 뭘 할 만큼, to answer this question 할 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부정사구는 수식어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 각 품사별 부정사구의 자리는 어디인가? 세 번째, 부정사구의 품사적 기능, 용법 간의 구분과 이에 따른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